이제 코인 개인 지갑도 전부 다 신고해라고 한 거예요. 코인 사고 판 것에 대한 거, 교환에 대한 세금이 유예된 이유가 시스템 미비예요. 왜냐면 이미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법인 거래가 이미 허용하고 있거든요. 코인의 이제 양도와 교환에서만 과세가 아닌 거지 상속과 증여는 이미 과세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지금 코인 관련된 세금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었죠. 네네. 네, 맞습니다. 이 코인으로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뭐 소득세를 내게 하느냐. 근데 이 연기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맞습니다. 되는데 어쨌든 코인 개인 지갑 신고 의무화 법안이라는 게 네. 아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실제 시행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와, 저도 사실은 이제 자산가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하기 때문에 저 코인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인 관련된 세금이나 정책적인 접근으로 책도 이제 썼는데 이제 코인 가격이 좀 주춤해가지고 아직 이제 출간은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이거 보면서 이제 생각이 좀 많아지긴 했어요. 왜냐면 코인 개인 지갑 쓰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뭐 네. 저도 당연히 쓰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 넣어놔도 되지만 뭐 해킹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개인 지갑으로 넣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인별로 좀 달리 지갑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B는 이거, C는 이걸로. 근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법안을 낸 거는 이제 코인 개인 지갑도 전부 다 신고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 이거 딱 보는 순간 우선은 이제 좀 저는 이제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사실 가상자산 소득세 말 그대로 코인 사고 판 것에 대한 거 교환에 대한 세금이 유예된 이유가 시스템 미비예요. 사실 네. 가장 핵심은 왜냐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그 시스템을 전부 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예된 것도 사실 커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OECD의 모든 나라의 국세청들이 시스템이 없어요. 지금 네. 다 미비돼가지고 그래서 2년간 우리 시스템 구축하자 그래서 사실 칼프라는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7년도부터 우리 서로 각자 나라의 시스템들 서로 공유하는 거야 라고 한 건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개인 지갑 신고 의무화까지 해버리면 첫 번째로 시스템이 도입이 될 거냐. 네. 지금 사실 이제 국세청에서 입법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상자산 거래소한테 너희들 거래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이제 우리한테 신고해 이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신고해 의무하고 그 다음에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제도가 항상 강화되잖아요. 좀씩 지나니까 원래 반년인데 분기마다 해, 월마다 해, 그리고 안 하면 이제 과태료, 세금 추징할 거야. 이렇게 이제 제도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개인 지갑까지 이렇게 주소, 보유 내역 전부 다 신고하라고 하면 이거는 개인들한테 의무를 좀 지우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분들이 이거 신고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이게 너무 이제 행정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잘 모르는 케이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대반이 몰라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래서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 코인 하시는 분들은 다른 세금 개편을 잘 몰라요. 왜냐면 코인은 한 번도 세금을 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오히려 뭐 부동산 하셨던 분들은 다른 제도에 대한 세금 다 알거든요. 뭐 주식 세금 알고, 코인 세금 알고. 근데 코인 하셨던 분들은 다른 제도를 모르니까 좀 각자의 제도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유사한 제도가 지금 시행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이 디벨롭을 좀 알아야 돼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금액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신고하는 게 의무화가 됐을 때 어떤 부담이 실질적으로 있는 건가요? 우선은 이거를 어떻게 입력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래 코인의 목적은 탈중앙화 같은데 그러니까 내 재산을 다 코인과 관련된 내 재산을 모두 정부에다 공개를 하는 거니까. 네, 공개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지 않습니까? 내 지갑에 5만 원 있으면 이거 지금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집에도 지갑 있으시잖아요. 그 지갑에 현금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다 신고해. 안 하면 뭐 때릴 거야? 막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황당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 사실은 조금 미뤘다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말은 일리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 지갑 하나가 몇백억짜리 지갑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이 부정한 돈, 그다음에 뇌물, 그렇죠. 아니면 무슨 뭐 불법적인 그렇죠. 범죄 소득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 않냐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개인 지갑에 대한 사실 블랙마켓 활용도가 크니까 그걸 양성화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신고를 우선 받는다고 치더라도
대부분은 선량한 분들은 다 신고를 할 것 같은데 과연 블랙마켓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러면 성실하게 신고를 할 거냐. 잡아낼 뭔가 제도도 없으면 그러니까 약간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런 생각도 사실 많이 듭니다. 네. 불법적인 돈도 그렇지만 또 그 세금 안 내면서 증여하는 수단으로 맞습니다. 이것도 또 활용될 가능성이 있긴 있네요. 이제 지갑 하나 딱 자녀에게 맞습니다. 주면서 나중에 이거 가져가 그냥 미국이나 어디 가서 파이낸스 가서 이거 돈 가져가면 돼.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OECD에서 이제 그걸 빨리 이제 잡아내려고 이제 서로 칼풀한 시스템으로 공유하자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 그 원칙에는 동의가 되지만 미비한 제도, 네. 시스템 이것 때문에 시행했다가는 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생길 수 네. 있다.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인데 우선 도입을 해서 자료들을 얻으면서 시스템을 버전업을 시킬 것 같기는 해요. 그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일단은 확보를 하자, 정보를. 예. 근데 FIU나 국세청에서 코인 관련된 세무조사든 아니면 FIU의 불법이나 편법 자금, 블랙마켓에 대한 조사가 전부 다 귀결은 결국 가상자산 거래소에 마지막 거쳐야 돼요. 네. 가상자산 거래소에 결국은 돈을 집어넣고 그 다음 얘를 팔아서 현금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비춰집니다. 네. 거기다 연계시킬 것 같아요, 왠지. 지금 그 가상자산의 그 법인 계좌 허용 이것도 좀 뜨거운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지금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지금 단계별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선 끝나면 관공서는 스타트 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관공서가 왜 먼저 법인 계좌가 뚫려야 되냐면 이미 압류한 게 많아요. 근데 얘를 그렇군요. 팔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뭐 비트코인은 그 압류한 거 뭐 팔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 나오더니 국세청은 그래서 가장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내가 이걸 매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검찰이나 국세청, 그 다음에 사실 지금 많이 열고 싶어 하는 데가 대학이에요. 기부금을 코인으로 받겠다. 네. 그래서 이 비영리 법인은 파는 것만 가능한 계좌를 먼저 열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법인 계좌의 시스템을 좀 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계로 하반기 넘어가면 이제 상장회사, 한 2,500개 정도의 상장회사나 전문 투자자 등록법인들, 한 1,000개 정도, 거기를 뚫어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과연 이제 혁신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인데, 저도 이제 세무법인을 운영한 입장에서, 저는 법인 계좌 뚫리면 바로 모든 수임료를 비트코인으로 받을 겁니다. 그래요? 저는 코인으로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인이 편하신 분들은 현금으로 바꿔서 언제 내고 있어요. 그냥 코인 드릴게요 하면 오케이 그럼 0.0 몇 코인 주시면 자 업무 수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게 사실 저한테 문의 온 사람 중에 이분이 있었어요. 전쟁 중인데 러시아랑 나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도저히 나 루블을 못 받겠다. 그렇죠. 루블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비트로 받아도 되냐. 개인 사업자면 받아서 시가만 제대로 매기고 매출 신고만 제대로 해라. 그러면 아무 상관없다. 네. 근데 그분이 법인이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출입할 때는 오히려 못 받는 경우가 펼쳐져 버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 풀렸을 때 대기업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궁금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겠죠. 제네시스 풀옵션을 1코인에 사세요. 테슬라가 차를 코인으로 팔겠다 뭐 그랬었죠. 네. 비트코인으로. 그래서 과연 이거를 대기업 분들이 마케팅을 할까? 네, 정부 입장과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만약에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정권에서 이거 반대인데 너 이거 마케팅을 이거 할 거야? 그러면 또 이제 문매를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접근이 어떻게 될지 사실 좀 궁금해요. 근데 저는 사실 저것도 궁금해요. 회사에 가지고 있는 그 유보금들 네. 투자자산 보던 부동산 대체자산에 투자거나 맞습니다. 하잖아요. 저번에 그 MS에서도 그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거 했다가 주총에서 부결된 걸로 뉴스가 나왔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경영진들이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이걸 자산을 매입을 할 것 같아요.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게 한국에도 안 생기기란 법은 없다라고 봐요, 그렇죠. 진짜로. 왜냐면 이미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법인 거래가 이미 허용하고 있거든요.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금 허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장점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세금을 안 매기고 있어요. 네.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미 다 세금 매기고 있거든요. 법인에 대해서. 개인도 다 매기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투자하는 것을. 투자한 소득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1년 이상 갖고 있었냐 안 갖고 있었냐에 따라서 주식과 똑같이 세금률도 낮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한 6천만 원까지는 1년 이상 보유하면 세율이 0% 네. 공제가 되는.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더라도 그럼 법인도 좀 풀어줘서 같이 이렇게 융화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그 스트레티지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시가로 곱해도 이 시총이 몇 배로 나오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사지? 근데 그 투자하시는 법인 그 관계자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이걸 못 사니까 개별 코인을 못 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이거를 산다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구나. 분명 그 유사한 법인이 나올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에는 분명 이렇게 전문 투자자 모집을 해서 우리는 코인만 계속 사겠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기업이 또 아주 각광받는 기업가가 또 있다고 네, 뉴스에서 있습니다. 본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도 한 회사가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것 코인과 관련해서 이러한 이 법인의 이 투자 허용, 계좌 허용이 정말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겠네요. 국내에서는. 네, 저는 분명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은행과 거래소 간 제휴 경쟁. 그렇다면 좀 앞으로 되게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은행은 이제 대기업을 무조건 잡으려고 하겠죠.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네시스를 1코인을 팔겠다 이런 이제 B2C처럼 외부 마케팅은 불가능할지언정 방금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보금으로 코인을 사는 거 비율을 좀 조절할 수는 있지 않을까. 말 그대로 이거 관련된 사실은 ETF나 이런 것도 나올 텐데 그럼 ETF를 산다거나 해서 말 그대로 주주들에게 좀 이 자산 형성을 이렇게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안전자산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좀 이게 안전자산이 맞아? 라고 이제 퀘스천 마크가 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경쟁이 올 수 있겠죠. 네. 거래소도 오히려 금융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법인 계좌에 치열하게 뭔가를 이제 같이 연동을 할 것 같고. 그렇군요. 근데 FIU가 업비트에 중징계를 내렸다는 뉴스가 네. 나왔었죠. 이게 맞습니다. 어떤 사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이제 FIU는 지속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책 쓰면서 과거 몇 년치의 모든 코인 관련된 FIU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보도자를 다 읽어봤는데 네. 진짜 블랙마켓이 장난 아니었구나라고 솔직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횡행하게 많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걸 잡아낼 인력도 한계가 있어요. 최근에 FIU가 이제 가상자산 전담 팀을 만들었는데 그 인력이 사실 10명도 안 돼요. 그래요? 정말 이제 근데 이거 관련된 이제 블랙마켓은 사실 제 생각 이상으로 클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쨌든 이제 뭘 좀 확인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두나무에 요청을 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자금 세탁 방지 관련된 현장 검사를 하면서 해외 미신고 가상 계좌 왜 미신고했냐? 신고해라. 이게 인증을 받아야지 뭐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코인을 못 만드니까 미국 가서 코인 만들어서 그렇죠. 여기로 상장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런 상장시키는데 이제 이런 거래를 지원하는데 고객을 왜 확인도 안 했냐. 그러면 잘못 알아가지고 말 그대로 스캠 같은 코인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투자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냐. 근데 네.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이제 오픈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업비트한테 처음 뭐를 했냐면 신규 회원에 대해서 아예 영업 정지, 더 이상 신규회원을 못 받게끔 3개월. 그래서 업비트에서는 바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의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중지가 됐고, 지금 이제 법정 소송이나 이런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본안 소송에서 이제 두나무가 이제 어떻게 FIU랑 좀 할지, 그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분명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꽤 큰 중징계거든요. 네, 그렇죠. 영업하는 은행이나 마찬가지고 증권회사나 마찬가지인데 맞습니다. 그 코인과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갑자기 영업 중단이 내려지면 엄청난 거죠. 그렇죠. 충격이. 사실 그리고 업비트가 우리나라에선 거의 1위 점유율이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또 제가 알기로는 2위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다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정말 코인을 엄청나게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한편으로는 전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왜 해외 자금이 들어오는 이유가 물론 이제 세금 텍스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우선 세금이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몰려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업비트가 더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지금 국제 자금 세탁 방지 이게 이제 미국에서 강력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모든 금융권 거래소도 다 여기 해당이 되죠. 제가 알기로는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사실 그 이 법 하나를 가지고 중국을 공격할 때 사용할 강력한 무기다라는 그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던 걸로 제 기억이 네. 나거든요. 그러면 중국 은행들 다 걸리고 이 법조항 그 위법 사항 가지고 전부 영업 정지를 시켜버릴 수 있는 맞습니다. 해외
그 기업 거래를 못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을 마비시킬 수 있는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라고 네.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 이게 어떤 그 기준이 여기에 이 해당이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아, 국제조사를 할 때. 네. 저는 이제 세탁방지법 기준. 사실 세탁방지법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몰라가지고 아마 이제 내부적으로 그 금액 기준을 좀 설정해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결국은 이제 제가 제도 개편을 보니까 약간 사고가 나면 그 다음에 고칠 때 그거를 버전업을 시키더라고요. 네. 계속 버전.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없었던 형태니까 코인이 거기서 계속 이렇게 이제 여기서 또 메꾸고 여기서 또 메꾸고 이런 제도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게 시스템이 하나 정도 이제 구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너무 다양성의 형태가 많이 존재하니까 전부 다 못 잡는 것 같아서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많이 위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료를 좀 주라라고 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형태가 많고,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뭐 만약에 이제 두나무 1억에 이제 중징계 맞자마자 사실은 세무조사도 들어갔거든요. 네. 사실 이게 전부 다 연결된 게 국제거래조사에서 이제 역외탈세거든요. 역외탈세. 말 그대로 기업이 국외에 소재한 지점에서 탈세해가지고 돈 다시 갖고 오는 거니까 이제 그런 조사까지 맞물린 거 보면은 두나무의 이미지는 또 좋진 않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래소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겁니까? 세무당국이? 사실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랑 이렇게 거래한 내역 이것들이 뭐냐, 왜 고객을 확인을 안 했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저도 업비트를 쓰지만 계속 신분 확인을 다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다시 찍고. 근데 이게 되게 약간 뭐랄까요, 허투루 됐었대요. 그러니까 막 종이로 써도 이게 인식되고 막 이 자필로 까다롭게 이게 진위가 확인이 정확히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좀 허투루 된 게 많았었고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타이핑만 쳐도 되고 막 이런 몇 가지 사례를 말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보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하여튼 갈수록 이제 우리 은행에 요구하는 그 기준들이 되게 까다롭잖아요. 맞아요. 거래소도 이제 이렇게 돼갈 수밖에 없겠네요. 점점 돼갈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에서 개인 지갑 같은 경우도 자 이제 무조건 거래소에 등록하세요. 거래소한테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개인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 네. 사실 개인들한테 그걸 다 맡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점점 까다로워지니까 트래블 룰도 생기고 사실 그런 거잖아요. 네. 점점 엄격해지면은 근데 이게 이 코인이 원래 갖고 있던 본질이 맞나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냥 새로운 형태의 또 그냥 새로운 형태 금융입니다. 이게. 금융이 그냥 파생 상품 하나 생긴 것 같은 느낌. 사실 그래서 아니, 이러면 사실 코인의 목적이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은 좀 들죠, 개인적으로는. 하긴 또 그 코인의 목적 생각하면은 그 무정부주의하고도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정부에서 그걸 용인할 수는 없죠. 네. 정부와는 대척점을 갖고 있는 네. 성질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코인이 계속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느냐, 또 이 핵심 질문으로 가면 또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러면 또 끝도 없이 이제 나아가 버리니까. 하여튼 현재 나와 있는 코인과 관련된 법 조항들, 그다음에 세무 당국의 입장 이런 거를 잘 보시면서 어쨌든 잘 대응해야겠네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다른 법들에 비해서 아주 개편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뼈대가 안 잡힌 거죠. 네. 개인적으로는 27년 1월 1일부터 진짜로 이제 세금 추징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 2년간 정말 탄탄하게 다지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도 분명 세제 개편 코인 관련돼서 한 20-30개는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단계를 이렇게 밟고 있구나. 정말 촘촘해지고 있구나. 근데 아직까지 또 이게 허점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잡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코인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그 뭐라 그럴까, 세금을 안 내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거 다 한 번에 다 털릴 수 있다. 이거 감안을 해야 되겠군요. 그거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상속증여 쪽은. 네, 상속증여 쪽. 왜냐하면 지금 코인의 이제 양도와 교환에서만 과세가 아닌 거지 상속과 증여는 이미 과세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상속세 신고하면 진짜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계산해가지고 시가 매겨서 이제 신고하고. 그 이슈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복잡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담을 해서 이런 입장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컨설팅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거 개인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또 대선 끝나거나 이제 세제 개편안 나오고 그때 불러주시면 또 와서 한번 좀 이제 제 생각도 말씀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속세 당장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될지 이것도 가장 큰 네. 관심이 되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제까지 이장원 세무사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